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김동수입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북 신도시 아파트값 한 해 만에 1억 원 급등, 사실은 불법 전매. 전라북도 전주 지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유례없는 집값 상승의 일부 부동산 업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은 속칭 떴다방을 운영해 분양아파트 당첨자에게 시세 차익을 얻는 불법 전매를 부추기며 주변 부동산 가격을 크게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과 지역 부동산업계는 지난 21일 지난해 분양을 마친 전주의 한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943만 원으로 정했다. 당초 시행사는 분양가를 평당 1248만 원으로 요청했으나 전주시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주변 시세와 건축 비용, 물가 지수 등을 고려해 이같이 권고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 업자가 개입했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당첨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지급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해 당시에 많은 당첨자들이 분양권을 내놓았다. 떴다방은 수천만 원 상당의 웃돈을 주고 이를 사들였다. 분양권을 손에 쥔 부동산업자는 이를 다른 공인중개사들에게 재차 수백만 원을 더 받고 넘겼고, 이러한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한 최종 매수인은 분양가보다 6천만 원 이상을 더 주고 아파트 입주 권리를 얻기도 했다. 이러한 불법 전매로 주변 아파트 값도 덩달아 급등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고분양가와 청약 과열로 외부에서 유입된 일부 공인중개사 떴다방들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선량한 공인중개사들까지 욕먹게 해서는 안 되겠죠? 분양권을 불법 전매로 부동산 중개업자들 간에 여러 차례 거래가 반복되다 보니 평당 분양가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인근 아파트 가격까지 덩달아 올라 결국에 손해보는 사람은 최종 매수인과 그 지역들의 주민들입니다. 특히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서 사법조치를 강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떴다방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계약금 내놓고 떨고 있는 매수자들.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확인하고 주택 매수 계약을 했지만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입장을 바꿔 계약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은 이들은 집을 제때 팔지 못해 대출이 취소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게 됐다고 하소연한다. 다양한 사안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당장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결혼을 앞두고 8월 중순 세입자가 있는 신축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는 나갈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라고 해 그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홍보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40대 C씨는 8월 중순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다.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매수인이 실거주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업소로부터 확인받았다. 하지만 막상 계약 당일 매도인이 집이 팔렸다고 세입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세입자가 전세를 더 살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중개사는 매도인이 알아서 세입자를 내보낼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C씨는 결국 재날짜에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매도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참 복잡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C씨는 매매계약서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을 특이하게 넣긴 했지만 세입자가 안 나가면 결국 거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없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손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분 투자로 인생이 바뀝니다. 부동산 지식 부족과 정보 부재로 집을 잘못 사면 거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집을 살 때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 새로운 새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까지는 아마도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매매계약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인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전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어 현재로는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뉴스원 기사입니다. 규제, 이번 사태가 기회, 외국인 강남 건축물 야금야금 더 샀다. 지난달 외국인의 서울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구 건축물 거래량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국인 매수세가 주춤해진 틈을 타 외국인들이 강남권 알짜 매물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외국인의 강남 상구 건축물,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거래는 123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 114건보다 7.9% 9건이 더 늘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말이죠, 틈을 타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네요. 업계에서는 국내 건축물 시장에 매수세가 주춤해지고 급매물이 나온 틈을 노려 외국인들이 향후 미래가치가 높은 강남권 등의 알짜 매물을 선별해 사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거래량이 줄면서 외국인이 지난달 거래량도 7월 570건에서 8월 495건으로 13%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강남 상구와 용산구, 양천구 등 일부 인기 지역은 전체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거래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거래가 늘었다. 외국인들도 위기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높은 기대 수익률과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어쩌면 서울 지역에서 신고가를 갱신한 거래가 외국인들이 사들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사태의 재확산 여파로 거래 분위기가 위축되는 틈을 타 외국인 상당수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 법인이 주택시장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미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국내 부동산이 외국 자본에 잠식당하고 있으니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입니다. 즉 높은 세율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하루빨리 개정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는데요.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경제기사입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 반토막, 규제 강화로 공급 절벽 현실화. 최근 분양 물량이 급감하고 내년 입주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서울 아파트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분양가 및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는 252가구에 그친다. 지난달 3022가구에 10%에도 못 미친다.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지난달 규제 전 막바지 공급 물량이 쏟아졌지만 이달부터는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에서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린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한 여파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옥죄기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책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제도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야
시장이 안정된다며 각종 규제로 인해 수요가 있는 곳에 제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값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 어제는 거래 절벽 현상으로, 오늘은 공급 절벽 현실화로 집값 불안과 전세금 급등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정부가 공급 물량과 수요 물량을 잘 조절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일관성과 미래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재건축의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재건축 초과이 환수제 부활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규제로 지연되다 보니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용적률을 완화해서 공급을 좀 확대하는 정책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경제기사입니다. 한 달 새 전세가 42% 폭등. 서울도 아닌 지방서 무슨 일이?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신정 프로지오 전용 71.1제곱미터의 전세가가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30% 넘게 올랐다. 전세가가 두 달 새 9천만 원, 즉 34.6%가 오른 셈이다. 같은 동의 신축 주상 복합아파트 대공원 파크베르도 전용 63.7제곱미터의 경우 7월 초 1억 7,500만 원에 전세 거래된 이후 같은 달 31일 2억 5천만 원에 계약됐다. 불과 한 달도 안 돼 전세가가 42.9% 상승했다. 롯데캐슬 골드 1단지 전용 116.8제곱미터도 이달 들어 34.4%가 뛴 가격인 4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의 전세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한두 달 사이에 전세가가 30%에서 40%까지 넘게 오르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새 임대차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후 6주간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지역 중 무려 3곳이 울산이었다. 울산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것이다. 울산 남구의 전세 물량은 두 달 새 758건에서 243건으로 68% 감소했다. 울산 아파트 대장주로 꼽히는 문수로 2차 아이파크는 30평대 전세가 5억 원 가까이 나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전세 시장은요, 전국적으로 지금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집값이 하락했고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남구가 가장 먼저 회복이 되었는데요. 울산의 남구는 서울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군과 생활 인프라 등 시설이 갖춰져 있어 수요자들이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남구는 노후 아파트 비율도 높지만 새 아파트 시소가치가 높아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1위입니다. 그래서 전세란이 이어지면서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세시장 안정화 보완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